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북한 문제의 본질은 핵이 아니라 인권이다 라는 주제로 제2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9.19 평양선언 전후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역적 행태와 근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는 경박하고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김정은이 체제 위협이 없으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한다는데, 그게 어떤 체제입니까? 노동당 규약에 명시한 대로 전국적 범위에서 주체사상화, 즉 적화를 이루기 위한 세습, 수령독재, 노예체제, 즉 인권유린체제 아닙니까? 이 체제로 한반도를 적화하는 데 있어 예세, 즉 미제국주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북한 문제라고 불리우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이 세습, 수령 독재, 노예 체제의 보전,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의 인권 문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이런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나 도무지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체제는 보장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며, 제거를 위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법적 당위성을 한번 짚어보자면, 첫째,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UN 안보리 결정을 위반한다는, 즉 국제법 위반이라는 명분이 있고, 인권유린과 관련해서는 자국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즉 노예로 여기는 반인도 범죄, 즉 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하고 있는 정권이므로, 그러므로 이런 정권은 교류나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짐 체인지가 되면 핵미사일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시키는 그런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짐 체인지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UN 안보리가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취하기로 이미 수차례 걸쳐 결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재가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인권유린 관련해서는 UN 인권이사회가 지난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해서 조사한 결과, 이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해 왔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가 유엔에 제안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고, 또 하나는 소위 R2P 닥트린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닥트린이라는 닥트린에 의거해서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ICC 회부권에 관련해서 UN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됐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회부가 좌절됐고, 또 R2P 개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유엔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R2P 개입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이행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UN 제재,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그리고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는 R2P 개입을 통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이행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이와 트럼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김정은을 정상국가 지도자로 레코그나이즈 해주기 때문에, 즉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악이 아니라고 보게끔 하는 처신 때문에 이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의 근본적 해결책인 레짐 체인지가 어렵게 됐다.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는 그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형국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로 취급하고 대우해 주는 것은 단순한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제가 보건대는 일종의 심각한 크라임입니다. 크라임. 지금 제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막힌 것은, 정말 기막힌 것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남한이 먼저 레짐 체인지가 됐다는 사실이죠. 남한이 레짐 체인지가 됐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반역 정권이 버젓이 여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랬다죠. 김정은을 지칭해서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사이다. 적대국 수장으로서 경계할 사이가 아니라 아주 죽고 못 사는 관계로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반역 정권이라고 하는 연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있은 다음 세 가지 사항만 봐도 여실히 증명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누구 말 맞다나 북한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유엔에 와서 한 말 중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 측에서는 체제 보장을 하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체제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핵화 조치가 뭡니까? 이미 쓸모가 없게 된 영변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 고정 발사대 해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강경화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핵신고를 하기 전에 미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했다는데, 상응 조치가 또 뭐냐?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기도 전에 미국더러 선조치하라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외무장관이 아니라 북한 외무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하수인 집단 아닌가 싶어요. A band of pawns. 문재인 정권이 반역적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이번 9.19 평양 만남에서 소위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했는데, 우선 그 군사 분야 합의서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 내용에 근거했다고 합니다. 즉,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니까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없고 평화가 왔으니 무장 해제해도 괜찮다는 그런 배경인 거죠.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NLL, 노선 리밋 라인이 사실상 포기됐고 DMZ에 공중정찰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러니까 경계작전을 할 수 없게 됐고, 또 지뢰, 대전차 방어벽, GP 이런 것들을 철거해서 방어작전을 사실상 포기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한 전문가에 의하면 이제 국민의 생명은커녕 국군의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하고 탄식을 하고,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분은 NLL에 대한 사실상 포기에 관련해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탄핵 처벌해야 된다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역적으로 여기는 세 번째 근거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첫걸음도 내디디지 않았는데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화와 제재 병행 정책에 김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양선언에서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 경제적으로 남북이 단일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로
이룩한 과실을 저희들 이념적 동지인 우리 민족끼리 강제로 배급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전국적 법무에서 주체사상화한다는 그 뜻에 부합하게 유일사상화, 유일체제화, 유일경제화 하려는 심산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을 빼앗긴 것은 북이 남한내 종북 세력을 앞세워서 대남 사이버 공작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으로 볼 때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하수인 정권이고 따라서 그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문제는 국민들이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설마 한들 이렇게까지 되겠느냐고 믿었을 텐데 그 설마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재인의 친북 행위를 견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의 지금 처신은 어떤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범죄자 무리, A Band of Criminals, 타락한 정권, Depraved Regime 등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올바른 다수가 사악한 소수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악이 승리한다. 즉 북한을 사악한 소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김정은을 지칭해서 Rocket Man is on a suicidal mission, 죽으려고 환장을 하고 있다라는 막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80도로 변절해서 수령 우상화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엔 He wrote me the most beautiful letters,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고 I fell in love with him,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이하고 사랑에 빠졌대. 이걸 코미디로 들어야 할지 그야말로 실성한 X로 봐야 할지. 아무튼 트럼프는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 북한을 정상국가로, 김정은을 정상국가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존경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적이나 위협으로 또는 맞서야 할 악으로 여기지 않고 비유하자면 경찰과 범인의 관계에서 이웃과 이웃의 관계로 격상시켜 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김정은을 지원을 해주는 형국이 되니까 제재와 대화 병행 정책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미사일 문제나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레짐 체인지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논리의 비약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행위는, 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처를 방해하는, 예컨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거나 R2P 개입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할 수 있고, 모두 아다시피 트럼프가 희망하는, 위시하는 전략은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둘째, 북한이 비핵화를 한들 세습 수령 독재 노예 체제를 보장해 주면은 그 체제 하에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로는 지난 정권과 달리 단계적으로 신뢰 구축을 쌓아가겠다 하는데, 북한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건된 결국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서 미국 본토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능력만 포기하는 조건 하에서 조용히 핵 보유국으로 묵인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걱정입니다. 또 하나 트럼프가 무책임하고 경복하다는 근거는 우리가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긴 하지만, 솔직히 문재인의 불법적 정권 찬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웬걸 한국 국민들은 문 대통령을 지도자로 갖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의 정치적 목적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히.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다른 의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산 석탄 밀수도 뻔히 알면서 눈 감아주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DMZ 무장 해제 행위도 유엔사의 동의도 없는데 눈 감아주고, 이러다가는 내일 모레 폼페이오가 평양에 간다는데 종전선언도 합의해주고 올지 참 걱정 아니에요? 오늘은 어쩌다가 비관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절망할 수만은 없는 이유, 그리고 이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제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